안녕하세요. 행복보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을 챙기시려고 찾아와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혹시 이런 일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계단을 몇 칸 올랐을 뿐인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서 잠시 멈춰 서셨던 일이요. 손발이 유난히 차고 저려서 겨울도 아닌데 이불 속에서 자꾸 비비셨던 일도 있으셨을 겁니다. 누워 계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실 때 눈앞이 핑 돌고 어지러웠던 적도 한 번쯤 있으시지요. 그럴 때마다 혹시 심장에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고 덜컥 겁이 나셨을 겁니다. 그 마음 참 많은 분들이 똑같이 느끼십니다. 그러니 오늘은 저와 함께 그 덜컥 내려앉은 마음부터 하나씩 내려놓아 보시지요. 결론부터 살며시 말씀드리면 그런 증상들 대부분은 심장이 크게 망가진 것이 아니라 혈액순환이 조금 더뎌진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조금씩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변화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가장 큰 오해부터 풀고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슴이 답답하거나 손발이 차면 다 큰 심장병이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심장이 뛰는 것과 그 피가 온몸 구석구석까지 잘 도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차이만 제대로 아셔도 오늘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실 겁니다. 그럼 우리 몸속에서 피가 어떻게 도는지 아주 쉬운 그림으로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우리 심장은 온 집안 구석구석에 물을 보내는 부지런한 펌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심장이 힘차게 뛸 때마다 맑은 피가 온몸 구석구석으로 뻗어 있는 수도관, 그러니까 혈관을 타고 퍼져나갑니다. 손끝, 발끝, 머리끝까지 이 피가 산소와 영양분을 골고루 실어다 줍니다. 피가 잘 돌아야 우리 몸의 모든 방이 따뜻하고 환하게 밝아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수도관, 그러니까 혈관벽이 조금씩 뻣뻣해지고 좁아집니다. 젊을 때는 고무호스처럼 유연하던 혈관이 세월이 흐르며 점점 낡은 파이프처럼 변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 뻣뻣해짐과 좁아짐이 피가 도는 속도를 더디게 만듭니다. 펌프인 심장은 여전히 부지런히 일하는데 물길이 좁아졌으니 구석구석까지 물이 닿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것입니다. 손발이 유난히 차고 저린 것도 몸의 가장 끝자락까지 피가 닿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 것도 순간적으로 많은 산소가 필요한데 물길이 좁아 배달이 조금 늦어지는 것이지요. 여기서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좁아지는 혈관은 대부분 나이가 들며 자연스럽게 겪는 변화이지만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더 좁아질 수 있습니다. 혈관이 너무 좁아지거나 막히면 심장이나 뇌처럼 중요한 곳에 피가 제때 닿지 못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대한심장학회에서도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겁을 내실 일은 아닙니다. 혈관은 우리가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더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살아있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낡은 파이프도 관리를 잘하면 훨씬 오래 쓸 수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소중한 혈관을 어떻게 하면 오래오래 잘 돌볼 수 있을까요? 비결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걷기입니다. 가볍게 걸으면 심장이 부지런히 뛰고 그 힘으로 혈관 구석구석까지 피가 더 활발하게 돕니다. 질병관리청에서도 숨이 살짝 차는 정도의 걷기를 일주일에 여러 번 하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매일 30분 정도 이웃과 도란도란 걸으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짜지 않게 먹는 것입니다. 소금을 많이 드시면 혈관 속에 물이 많이 고이면서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집니다.
국물을 조금 남기시고 짠 반찬 대신 채소와 나물을 더 곁들이시는 것만으로도 혈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혈관이 움츠러들어 피가 도는 길이 더 좁아집니다. 특히 손발이 찬 분들은 외출하실 때 장갑이나 두꺼운 양말로 몸의 끝부분을 따뜻하게 지켜주시면 좋습니다. 따뜻한 물로 반신욕을 하시는 것도 혈액순환에 좋은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꼭 한 가지 마음에 새겨두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숨이 조금 차거나 손발이 차다고 해서 절대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건 게을러서도 여러분이 무언가를 잘못해서도 결코 아닙니다. 그저 오래 부지런히 일해 오신 혈관이 세월만큼 조금씩 좁아진 것뿐입니다. 다만 담담하게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알고 계시면 안심이 되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계셔도 가슴이 조이듯 아프거나 그 통증이 팔이나 턱까지 퍼지실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드실 때도 그렇습니다. 그럴 땐 절대 시간을 끌지 마시고 곧바로 병원으로 가시거나 응급실을 찾으셔야 합니다. 평소와 다른 이런 신호는 미루지 않고 바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대한심장학회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받는 건 겁낼 일이 아니라 소중한 심장과 혈관을 지키기 위한 아주 지혜로운 걸음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조금 길었지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3가지만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슴 답답함이나 손발 차가움은 대부분 혈관이 조금 좁아진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둘째, 걷기와 싱겁게 먹기,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혈관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셋째, 가만히 있어도 조이는 가슴 통증이나 갑작스러운 마비는 절대 미루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 3가지만 마음에 담아두셔도 오늘 이 시간은 충분히 값진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얻으신 이 작은 이해 하나가 앞으로의 하루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고 편안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다음 편에서는 요즘 부쩍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우신 분들을 위해 마음 건강을 지키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을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편안하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슴이 답답하다며 힘들어하시는 부모님이나 이웃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가만히 전해주셔도 참 좋겠습니다. 그 작은 마음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된답니다. 알고 누리면 더 감사한 하루입니다. 지금까지 행복보감이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의사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니 심장이나 혈관이 걱정되시거나 치료를 받는 일은 반드시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